화려하지만 불편한 아침. 강남 3가 고급 아파트 32층. 아침 햇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을 통해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100평이 넘는 넓은 공간, 이탈리아산 대리석 식탁, 독일제 고급 커피 머신까지 갖춘 이 집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58세 이미선에게 이곳은 아름다운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미선아, 또 이 꽃병을 여기다 놨네. 78세 시어머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이 자리는 꽃병 자리가 아니라고. 이미선은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작은 한숨을 삼켰다. 결혼 10년 매일 아침이 이런 식이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실까 싶어 정성스럽게 꽂아놓은 꽃도, 남편이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는 것도 모든 것이 잘못된 것 투성이었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이미선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커피는 왜 이렇게 내려? 우리 아들은 진하게 좋아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순자는 커피 머신 앞으로 다가와 이미선의 어깨를 밀어냈다. 내가 직접 해야겠어. 10년이나 살면서 아직도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이미선의 입꼬리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다. 네, 어머님이 해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이미선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10년간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친정 부모님께 안부 인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만든 것, 친구들과의 만남을 제한한 것, 심지어 자신의 취미생활까지 간섭한 것들 말이다. 이제 정말 충분해. 이미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 작은 반격의 서막. 여보, 미선이가 또 이상하게 커피를 내렸더라고. 순자는 아들이 세수를 마치고 나오길 기다렸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맛도 없고 정성도 없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미선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상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화가 나는 대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래, 어머님.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남편 준호가 식탁에 앉자 이미선은 평소보다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어머님께서 내려주신 커피예요. 정말 향이 좋네요. 순자는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이미선이 미리 계산해둔 대로 커피컵의 위치가 평소보다 3cm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었다. 순자는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공허함을 움켜잡았다. 순자는 당황하며 다시 손을 뻗었지만 이번에는 뜨거운 커피가 손목에 살짝 튀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미선이 재빠르게 타월을 건넸다. 제가 컵을 잘못 놓았나 봐요. 죄송해요.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점심 후 이미선은 거실 조명 스위치를 조작했다. 순자가 즐겨보던 TV 앞 소파의 조명을 20% 어둡게 만들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78세의 눈에는 충분히 불편함을 줄만 했다. 오후 2시, 순자는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려 했다. 하지만 화면이 흐릿해 보였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순자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불편해했다. 어머님 불편하세요? 이미선이 나타났다. 응, 뭔가 눈이 침침해. 아, 제가 청소하면서 조명을 건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이미선은 스위치를 원래대로 돌렸다. 이제 어떠세요? 순자는 갑자기 밝아진 화면에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았다. 그날 저녁 이미선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재미있는 일이 시작되겠군. 10년간 당해온 모든 간섭과 무시에 대한 정교한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챕터 3 긴장과 몰입. 일주일이 흘렀다. 순자의 하루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작은 실수들로 채워졌다. 어라? 순자는 또다시 식탁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평소 앉던 의자가 미묘하게 뒤로 밀려있어 허공을 짚을 뻔했다. 이상하네. 이미선은 부엌에서 무심한 척 대답했다. 제가 어젯밤 청소하면서 옮겨놨나 봐요. 죄송해요. 젓가락통, 물컵, 수저까지 모든 것이 2-3cm씩 달라져 있었다.
각각은 작은 변화였지만 78세에게 새겨진 수십 년 습관에는 충분히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준호가 이미선에게 속삭였다. 여보, 엄마가 요즘 이상해. 혼자 중얼거리며 뭔가를 찾아 헤매더라. 이미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도 걱정돼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겠어.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이미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완벽해. 오후에는 가사도우미 김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사모님, 어머님이 오늘도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슬리퍼를 30분이나 찾으시면서. 물론 이미선이 새벽에 슬리퍼를 침대 반대편으로 옮겨놓았다는 걸 김아주머니는 몰랐다. 점심때도 이상했어요. 냉장고 앞에서 10분을 서 계시더라고요. 김치통 위치를 못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자주 찾는 반찬들의 위치를 매일 조금씩 바꿔놓은 것도 자신의 작품이었다. 저녁에 순자는 또 당황했다. 리모컨 버튼을 눌러도 채널이 바뀌지 않았다. 미선아, 리모컨이 고장났나봐. 이미선이 받아보니 배터리 덮개가 헐거워져 있었다. 몰래 나사를 헐겁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배터리가 헐거워졌네요. 고쳐드릴게요. 덮개를 눌러 고정시키자 다시 작동했다. 고마워. 순자는 석연치 않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미선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다. 10년간 느껴본 적 없는 통제력을 느꼈다.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네. 매일 아침 순자가 당황하는 모습이 10년간의 달콤한 복수였다. 항상 위에서 지시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젓가락 하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챕터 4 통쾌한 반전. 그날 아침은 특별했다. 이미선은 일찍 일어나 완벽한 무대를 준비했다. 커피컵은 5cm 뒤쪽에, 꽃병 아래 레이스천은 한쪽이 어긋나게, 의자는 미묘하게 각도를 틀어놓았다. 미선아.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을 가득 채웠다. 또 꽃병을 엉뚱한 곳에 뒀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이미선은 부엌에서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순자는 성큼 다가와 꽃병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이미선이 계산한 대로 꽃병 아래 천이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있었다. 순자가 꽃병을 들어올리는 순간 천이 미끄러지며 균형이 무너졌다. 어라? 순자는 당황하며 꽃병을 두 손으로 붙잡았다. 바로 그때 이미선이 말했다. 어머님, 커피 준비됐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순자는 급하게 꽃병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하지만 의자가 평소보다 15도 틀어져 있어 균형을 잃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커피컵이 예상 위치에 없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이미선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순자는 앞으로 쏠리며 팔뚝이 커피컵에 닿았다. 뜨거운 커피가 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 순자의 비명이 아파트를 울렸다. 이미선은 재빠르게 달려가 타워를 건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화상 입으신 건 아니죠? 순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이 식탁보. 걱정 마세요. 새 걸로 갈아드릴게요. 이미선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 깊숙이 만족감이 숨어 있었다. 바로 그때 준호가 나왔다. 무슨 일이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순자는 급하게 변명했다. 그냥 내가 실수로. 어머님이 다치셨어요. 이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뜨거운 커피가 튀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가가려 했다. 순자는 더욱 얼굴이 붉어지며 뒷걸음쳤다. 괜찮다니까. 별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 이미선이 계속 걱정했다. 그만해. 순자가 소리쳤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준호는 당황하며 이미선을 바라봤다. 엄마가 왜 저래? 요즘 정말 이상해. 이미선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아닐까요? 준호가 출근한 후 이미선은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이다. 이게 바로 그 기분이구나. 이제 심리적 주도권은 완전히 자신의 손에 있었다. 해시태그 챕터 4 통쾌한 반전. 그날 아침은 특별했다. 이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완벽한 무대를 준비했다. 미선아.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또 꽃병을 엉뚱한 곳에 뒀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이미선은 부엌에서 차분히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순자는 성큼성큼 다가와 꽃병을 원래 자리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이미선이 미리 계산한 대로 꽃병 아래 깔린 천이 살짝 어긋나 있었다. 순자가 꽃병을 들어올리는 순간 천이 미끄러지며 꽃병이 손에서 살짝 흔들렸다. 어라? 순자는 당황하며 꽃병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다. 바로 그때 이미선이 절묘한 타이밍에 말했다. 어머님, 커피 준비됐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순자는 꽃병을 급하게 식탁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하지만 이미선이 미리 조작해 놓은 대로 커피컵이 평소보다 5cm 뒤쪽에 있었다. 순자는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공허함을 잡았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이미선이 외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순자는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쏠렸고 그 순간 커피컵에 손등이 닿았다. 뜨거운 커피가 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졌다. 아! 순자의 비명이 아파트 전체를 울렸다. 이미선은 재빠르게 달려가 타워를 건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뜨거우셨나요? 순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화가 나서인지 민망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이 식탁보.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새 걸로 갈아드릴게요. 이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눈빛 깊숙이 숨어있는 만족감을 순자는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때 준호가 세수를 마치고 나왔다.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가? 아니야, 별거 아니야. 순자는 급하게 손을 휘저었다. 그냥 내가 실수로 커피를. 어머님이 다치셨어요. 이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손등에 뜨거운 커피가 튀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순자에게 다가갔다. 순자는 더욱 얼굴이 붉어졌다.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다. 괜찮다니까. 별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 이미선이 계속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만해. 순자가 소리쳤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순자는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며 이미선을 바라봤다. 엄마가 왜 저래? 요즘 정말 이상해. 이미선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어머님이 자주 이런 실수를 하세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아닐까요? 준호는 안방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출근길에 올랐다. 혼자 남은 이미선은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 앞에서 당황하고 민망해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며 지시하고 비판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작은 실수에도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있었다. 이게 바로 그 기분이구나. 이미선은 새 식탁보를 꺼내며 작은 승리의 달콤함을 만끽했다. 화려한 아파트, 비싼 가구들 사이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심리적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였다. 그리고 이제 그 주도권은 자신의 손에 있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순자의 투덜거림 소리를 들으며 이미선은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챕터 5 새로운 아침. 3일이 지났다. 강남 아파트 32층의 아침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순자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다.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거실을 살펴봤다. 혹시 또 뭔가 달라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느라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미선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그 미소에는 진정한 여유가 묻어났다. 응, 안녕. 순자의 대답은 조심스럽고 짧았다. 순자는 식탁 주변을 지뢰밭을 걷듯 살펴봤다. 커피컵 위치, 꽃병 자리, 의자 각도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미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구나. 커피 드릴까요? 이미선이 정중하게 물었다. 순자는 망설였다. 아, 내가 직접 할게. 하지만 커피 머신 앞에 선 순자는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주변을 확인하고 컵을 놓을 때도 신중했다. 이미선은 토스트를 구우며 이 장면을 만끽했다. 10년간의 날카로운 지적과 간섭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다. 미선아. 순자가 속삭이듯 조용히 불렀다. 네, 어머님. 저번에 식탁보 바꿔줘서 고마워. 순자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권위가 사라져 있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미선은 다정하게 답하며 10년 만에 처음 듣는 감사 인사에 전율했다. 준호가 나왔을 때 식탁은 평화롭게 조용했다. 예전처럼 어머니의 지시나 불만 소리가 전혀 없었다. 아침이 참 조용하네. 준호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신 것 같아요. 이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요즘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순자는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자신이 없었다. 준호가 출근한 후 이미선은 베란다에서 강남 전망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셨다.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부유함, 화려한 집, 비싼 가구들. 이 모든 것이 진짜 권력은 아니었다. 진짜 권력은 상대방의 심리를 장악하는 지혜였다. 이미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친구에게 전화했다. 혜진아, 오후에 카페에서 만날까? 오랜만에 수다 떨고 싶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던 순자는 이미선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다. 예전이라면 당당하게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오후가 되자 이미선은 예쁘게 화장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 어머님, 친구와 카페에 다녀올게요. 순자는 예전처럼 누구와 어디로? 라는 질문 대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현관문이 닫히자 순자는 100평 넓은 거실을 바라봤다. 비싼 가구들로 가득한 공간이 갑자기 너무 외롭게 느껴졌다. 반면 이미선은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10년 만에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부유함만으로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걸 배웠다. 진짜 힘은 현명한 심리전에서 나온다는 것도. 그리고 때로는 작은 승리가 화려한 펜트하우스보다 더 달콤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선은 강남 거리를 걸으며 1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을 만끽했다. 햇살이 따뜻했고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 보였다. 자신감 있어 보였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부유함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 진짜 힘은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승리가 화려한 아파트보다 더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선은 강남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하루를 만끽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